자, 이번 시간은 이제는 스케치를 기본으로 하는 것을 다 완성을 시켰고, 지금부터는 이제는 스케치를 기본으로 하여서 형상을 3차원 형상을 만드는 파트 디자인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솔리드 모델링이죠. 그래서 솔리드 모델링에서 스케치처럼 가장 스케치보다는 더 기능의 툴바들이 조금 더 많은데,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거를 먼저 4가지를 이렇게 추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방법은 제가 몇 번을 스케치를 하면서 들어갔는데, 메인 메뉴의 시작에 기계 디자인에 파트 디자인, 얘를 클릭을 하시면 된다. 근데 저는 여기처럼 미리 시작 메뉴를 도구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 여기 가시면은 이 도구 안에 사용자 정의가 있다. 정의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만들고 컨트롤 1, 2, 3번은 단축키로서 쓸 수 있도록 제가 빠르게 이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번을 컨트롤 2번을 치면은 파트 디자인으로 시작을 할 거고, 거기에서 면을 하나 선정을 해서 컨트롤 1번을 누르면은 스케치로 들어갑니다. 물론 3번 여러분이 배워야 될 건 여기에 있는 5가지가 되겠습니다. 파트 디자인 스케쳐, 제너레이티브 쉐이프 디자인, 도면, 어셈블리 디자인. 여러분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완성을, 스케치는 이제 설명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게 파트 디자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 얘기했듯이 하나씩 시작에 기계 디자인의 파트로 가셔도 되고, 사용자 정의에 가셔가지고 미리 시작 메뉴를 설정해 놓고, 설정해 놓은 거에다 뿐만 아니고 펑션 단축키를 또 저장을 해서 그렇게 써주시면 좋다. 그 이유 중에 제가 시작할 때 설명을 잠시 드렸는데, 카티아는 거의 대부분이 마우스만 가지고 하고, 그리고 또 왼쪽 손이 별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왼쪽 손을 조금 활용을 하시면은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이 현장에서 항상 설계실에 많이 가시면은 설계 기본이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조금 오히려 하는 것이 빠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정확하고 빠르면 굉장히 좋은데 그게 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하여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조금 빠르게 해주면은 좋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케치 베이스드 피처 여기 있는 툴바는 말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스케치를 베이스라는 것은 기본이랍니다. 깐다, 베이스 깐다. 그러니까 스케치, 여러분들이 앞에 했던 스케치를 되었을 때 만들 수 있는 형상이 여기에 있는 스케치 베이스드 피처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9개의 아이콘들이 있는데, 아이콘들을 지금 현재 이 화면을 설명을 드리고 바로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고, 설명이 끝난 다음에는 방법은 아이콘에 대해 기능에 대해 설명을 하고, 설명에 대해서 바로 실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체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안쪽에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하나씩 설명드리고 하나 실습을 하고, 하나 설명드리고 하나 실습하고, 이런 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또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드레스업 피처 형상이죠. 드레스업이라는 건 뭡니까? 드레스라는 건 옷이죠. 옷을 올린다. 그래서 옷을 올리는 게 아니고 보통 드레스업이라는 것은 화장하다, 치장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형상을 조금 더 가꾸고 손질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손질을 하는 게 드레스업 피처 툴바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아이콘들이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이 아이콘들을 스케치에서 미리 들어가야 될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3차원상에서 해야 될 경우가 있고, 그거는 어느 것이 빠른지, 어떤 경우에는 아예
조건을 3차원성에서 하라, 2차원성에서 하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당히 보면서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트랜스포메이션 퓨처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건 뭐냐니까 변형이란 겁니다. 변형. 여러분 영화에 트랜스포머 해가지고 영화가 있었죠. 트랜스포머는 뭡니까? 변신 로봇이 나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모양을 위해서 맨 처음에는 뭡니까? 스케치로서 모양을 만들고 그 다음에 형상을 3차원상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드레스 앞에서 치장을 시키고 치장을 시켰는데 여기가 위치가 잘못되었다 하면은 여기에 있는 위치동 물론 이 안에는 회전도 있고 대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거를 여기 복사시키는 미러도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은 것들이 반복적으로 있느냐 하는 것이 패턴입니다. 패턴. 그래서 패턴을 하는데 그러니까 XY 평면상 수직 방향, 수평 방향으로 하느냐 아니면 원형 방향으로 하느냐 이거와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보내느냐 이런 패턴들이 이 안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거는 스케일입니다. 스케일인 건 뭡니까? 크기죠. 크기. 말 그대로 축소 확대를 시킬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나올 레퍼런스 엘리먼트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만은 많이 쓰이는 요 세 번째 플랜 기능이라고 하는데 플랜은 면을 만드는 기능입니다. 우리가 스케치 시작할 때 제가 뭐 했습니까? 파트 디자인 시작을 하시고 스케치를 여러분이 나중에 가면은 어떤 평면을 원하겠지만 무조건 제가 XY 평면을 잡고 스케치로 들어갔습니다. XY 평면이라 했죠. 스케치의 기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평평한 면, 평면에 있습니다. 곡면은 아닙니다. 곡면에 여러분이 스케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곡면이 되면은 2차원이 벌써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면이 되면은 형상이 곡면 형상이고 평평하면 그건 평면입니다. 절대 곡면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평면, 스케치를 만들 수 있는 평면을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을 이 면을 잘 만들어야만 이 면을 이 기능을 잘 쓰면은 잘 활용을 하면은 스케치가 하기가 용이하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스케치를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모양을 변형을 안 시키고 트랜스포메이션 피처를 빌리지 않고 원하는 위치에 탁탁 집어넣으면은 공정 자체가 간단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움직이면서 계산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 딱딱 그림을 스케치를 하고 거기에서 바로 만드느냐 굉장한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는 여러분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기존에 다른 것을 조금 다뤄본 학생들은 그것의 차이점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끝나면은 파트 디자인에 우리 스케치가 끝나고 넘어가듯이 이제 파트 디자인에 끝난 다음에 그 외에 또 몇 가지 옵션 인서트 바디를 해가지고 파트 디자인을 시작을 하면은 파트 바디라는 메인 본체가 생기는데 그 본체와 동등한 것을 만들 수 있는 인서트 바디라든가 한글로는 본체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인서트 바디입니다. 바디를 하나 추가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기는 솔리드이기 때문에 형상이 있고 무게도 있고 부피도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재질을 적용해서 재질이란 것은 밀도 이런 걸 적용하는 겁니다. 적용을 해서 이거의 무게가 얼마인지 아니면은 관성 모멘트가 얼마인지 이런 것 등등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무게중심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지금 뒤쪽에 하는 거는 알면은 굉장히 간단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모르면은
영원히 숙제로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좀 빠져 있으나 그거를 거기까지 하면은 파트 디자인. 그래서 제가 최종 목표는 1학기 동안은 파트 디자인 거의 끝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능하면은 전체 여기에 있는 것은 다 나간다. 물론 예제를 들어 설명은 드릴 수 있습니다. 설명은 드렸는데 다른 예제를 하면서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설명이 끝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설명들은 거의 다 끝내고 여기까지 아마 예상은 설명을 드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진도는 이 정도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한번 제가 언급을 중간중간에 한 것 같은데 한 번 더 언급해 보겠습니다. 화면의 구성은 제가 왜 이렇게 이걸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다시 한 면을 잡아서 했느냐 하면은 이게 설명을 해나가면서 제가 용어를 설명하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위치의 이름을 모르면은 어디인지 못 따라오기 때문에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위쪽에 있는 것을 메인 메뉴로 하겠습니다. 메인 메뉴. 자, 그 다음에 간혹 한 번씩 우측에 있는 컴파스라는 것을 한 번씩 보라고 하는데 이거는 왜냐면은 방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번씩 방향을 한번 보란 거죠. 방향을 봐라. 이것 때문에 X, Y, Y, Z 이런 X, Y, Z 이런 것 때문에 설명을 한 번씩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여기 있는 밑에 있는 펑션 메뉴라든가 아이콘 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아이콘 바도 그렇고 아까 이게 툴바죠. 툴바. 저는 아이콘 바 또는 툴바를 하겠습니다. 아이콘 바 또는 툴바를 하겠습니다. 자, 툴바라고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운데는 각 평면, 이게 제가 아까 했던 평면, 스케치를 할 수 있는 면, 그죠? 평평한 면, 이걸 만들 수 있는 기능도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죠. 레퍼런스 엘리먼트에서 설명을 하고 기능을 보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모델 트리 또는 스펙 트리라고 하겠습니다. 그 말이 굉장히 스페시피케이션 트리 해가지고 사양 트리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하면은 사양나무라고 해야 됩니까? 사양 있죠. 아니면은 저는 이걸 갖다가 한 번씩 스펙트리를 하겠습니다. 그냥 모델 트리, 스펙트리. 여기에는 뭐냐니까 모델링을 할 때 모델링의 뭐라고 합니까? 절차라고 합니까? 절차. 공정이 다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가 모델 틀입니다. 그렇게 한번 화려를. 자, 이렇게 화면 구성에 대해서 위치에 뭐가 있다, 대략의 기능들은 어떤 게 있다를 조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모델링의 종류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파트 디자인이 보통 솔리드 모델링이라고 하죠. 사들리 모델링에서 모델링의 종류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보통 형상 모델링을 보시면은 저번에 거의 대부분의 것을 그냥 형상 모델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는데 여기서 와이어프레임 모델과 서피스 모델, 그 다음에 솔리드 모델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크게 형상, 모양의 모델링이죠. 그래서 각각의 모델 이름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그 다음에 와이어프레임 모델링이란 것은 3,3원 형상의 모서리, 윤곽을 직선이나 곡선과 같은 1차원적인 선형 요소로 표현하는 1차원적이죠. 선형 요소 모델링 기법.
그래서 형상이 그려지고 나면 좀 이따 어떤 형상인지 보여줄 건데, 형상이 그려지고 나면은 그 형상의 안에 있는 뭐 전체를 다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뭐 뼈다귀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니까 형상의 골조를 만드는 것과 같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뭐 3차원 형상의 면이나 최적 정보가 없고 껍데기만 있으니까, 그렇죠. 껍데기 중에서 껍데기는 골조만 있죠. 그래서 단순하게 형상만 보는 게 와이어프레임 모델링이다. 자,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세 가지 중에서 와이어프레임 모델링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는 서페이스 모델링과 솔리드 모델링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파트 디자인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솔리드 모델링입니다. 여기가 파트 디자인이죠. 여기가 파트 디자인이고, 서피스 모델링은 여러분이 이제 2학기 가서 시작할 형상만 가지는, 형상의 껍데기만 가지는 거죠. 와이프레임은 또 다릅니다. 와이프레임은 형상이 아니고 골조만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뼈대만 가지는 것이고, 형상만 가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부피나 무게 등의 정보는 알 수가 없는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한번 정의를 보겠습니다. 와이프레임의 형상 골조 위에 실제품의 면 정보를 부여하고, 면 정보만 부여되어 있는 거죠. 3차원 제품의 형상 외형을 표현하는 모델링 기법. 서피스 모델링의 가장 큰 장점은 기기경험에 필요한 공구 경로, 그렇죠. 큰 장점은 기기경험에 필요한 공구 경로 등의 관련 수치를 정확히 계산하여 생산에 직접 적용함으로써 전반적인 품질 개선과 자동화를 기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파트 디자인, 솔리드 모델링은 부피, 위에 것들은 계산이 어렵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니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솔리드 모델링이라는 거죠. 부피 면적뿐만 아니고, 여기서는 이것뿐만 아니고 무게 중심, 그리고 관성 모멘트 등을 알 수 있는 게 여기에 있는 솔리드 모델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특히 자동차에서 그렇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냐면은 재질을 부여해야 된다는 거죠. 재질이 부여가 돼야만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재질을 부여할 수 있는 게 솔리드 모델링이다. 금방 앞에서 제가 파트의 4가지 중요한 툴바들 4가지를 설명하면서 그게 끝나고 나면 그 외에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제가 재질의 부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서피스나 와이프레임 모델링에는 불가능하고 여기에 있는 솔리드 모델링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각 모델링에 대해서 보시면은, 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와이어프레임 모델링을 한번 보시면은, 뭐, 색깔로 이런 거는 그 파트를 하고, 그래서 와이어 프레임만 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색깔은 그 전에 미리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부여를 한 것이고, 피스톤 헤드 쪽에 것을 모델링하고 와이어 프레임으로 본 게 첫 번째 그림이고, 두 번째는 보시면은 마치 형상은 보이죠. 서피스 모델링 보시면 형상은 보이는데 그게 없습니다. 보시면은
모양만 있고 두께가 없습니다. 모양은 일단 제가 앞에 설명할 때 그랬죠. 형상은 보인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일단 서피스 모델링이 편리한 거는 솔리드 모델링으로서는 구현하기 어려운 것도 여기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솔리드 모델링은 와이어프레임 모델링을 솔리드 모델링을 봤을 경우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부피, 무게, 재질의 부여, 관성 모멘트, 무게 중심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세 개의 모델링에 대해서 한번 본 것이고, 그걸 또 우리가 솔리드 모델링에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면은 이런 모델 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나오는 모델이 훅입니다. 훅. 제가 아까 스케치의 마지막 부분을 할 때 여러분한테 마지막 단계 스케치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마찬가지 솔리드 모델링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완성해야 될 게 물론 더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훅이 난이도가 좀 있는 것으로 훅 정도를 그리시면은 첫 번째 그림을 그리시면은 다 완성 어지간한 거는 다 모델링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운데에 있는 거는 파이프입니다. 파이프인데 어떻게 다르냐니까 자 위쪽에 있는 여기와 파이와 여기의 파이가 다릅니다. 다른데 경로가 이렇게 가면서 이런 경로를 따라가면서 만드는 그런 모델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는 샤워의 꼭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유량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 모델링을 하고자 하면은 두 번째 모델 기능을 사용해서 그리고 그게다 한 가지 더한 게 여기 속을 비우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의 파이가 다르죠. 그리고 또 여기 이 부분과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의 크기가 다릅니다. 이런 거 할 때 하여튼 요 지금 세 가지 모델은 마지막 명령어인 파트 디자인에서 스케치 베이스드 피처의 마지막 명령어를 이용해서 그려진 도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아까 말한 비우는 기법도 쓰시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거는 드레스업 퓨처에 있는 기능을 활용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이게 솔리드 모델링의 형태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보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서피스 모델링입니다. 서피스 모델링. 그래서 서피스 모델링인데 1번 앞에 있는 형상은 서피스 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 솔리드 모델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측에 있는 형상은 솔리드 모델링으로 하려고 하면은 좀 잘 안 되죠. 그려보면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서피스 모델링으로만 저는 그렸습니다. 서피스 모델링이 완성만 되고 나면은 솔리드 모델링 넘어가는 거는 그렇게 간단합니다. 기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간략하게 사용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어떤 형상이 서피스 모델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모델링에 이때까지 모델링이 이제 파트 디자인 들어오기 전에 한 번 더 각 모델에 대해서 조금 정의를 설명을 드렸고 특히 마지막에 갔을 때는 여기 우측의 그림은 이거는 이제 어셈블리를 한 거죠. 그래서 어셈블리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스케치했고 이제 두 번째 파트 디자인. 그래서 파트 디자인에서 한번 제가 맨 앞에서 언급하였던 해야 될 것 중에 여기서 보시면은 파트 디자인의 스케치 베이스드 피처의 첫 번째인 스케치 베이스드 피처를 한번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는 한번 보시면은 정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스케쳐에서 만든 프로파일을 솔리드로 생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작업의 툴바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신에 여기 프로파일의 조건이 조금 있는데 물론 어떤 경우는 그걸 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것은 여기 프로파일의
기본은 형상이 닫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서로 간섭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간섭이라는 게 교차죠. 교차, 요소 간의 교차가 되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위에서 닫혀야 돼요. 열려 있어도 안 되고, 점이 있어도 안 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이 기본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뒤에 가면은 좀 열려있고 이런 것도 되는 방법이 있기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을 꼭 유념해 두시고, 특히 여러분 처음에 하다 보면은 닫혀있지 않고 열려있는 경우도 많고, 닫혀있는데 앞에 꼭다리가 이렇게 조금 더 삐져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자, 그런 경우들은 전부 다 에러란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프로파일이 어떤 경우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형상에 이렇게 그렸다. 이런 형상은 에러가 아닙니다. 오케이. 이런 형상은 오케이입니다. 프로파일이 오케이. 그런데 어떤 경우가 안 되느냐. 자,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져 있는데, 자, 이렇게 된다든지. 이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는 X란 거죠. X. 안 되죠. 그 다음에 뭐 또 뿐만 아니고,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저렇게 튀어나오지 않아도, 안 튀어나와도, 자, 이렇게 되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저 위에서 오케이 한 것에 보시면은 서로 간섭이 있죠. 이거는 간섭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점들이 뭐 여기 있든지 아니면은 이 라인 선상에 점이 찍히든지 이런 것도 에러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려 있어도 안 되고. 자, 이게 프로파일의 기본입니다. 기본을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다 보면은 이거 몇 번을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하다가 보면은 꼭 에러가 나고 에러가 나는데 보시면은 확대해서 보시면 됩니다. 확대해서 보시면 꼭 에러가 있는 부분이 있고, 스케치를 그리고 스케치 이 파트 3차원으로 넘어왔을 때 어떤 부분이 보시면은 스케치에 점들이 새카맣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점이 이렇게 새카맣게 안 보여야 되는데 새카맣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점에서는 그 부분에서는 무조건 열려 있든지 더 튀어나와 있든지 점에 찍혀 있든지 에러란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보여줍니다. 보여주니까 그거를 좀 감안을 하시고 여기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을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스케치 베이스드 피처 툴바의 각각의 이름입니다. 총 10가지가 있는데 10가지 중에 첫 번째 것은 패드. 그래서 그림 형상을 보시면은 이렇게 돌출되어 나오죠. 그래서 어떤 형상이 이렇게 돌출되어 나오는 걸 기본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켓. 우리 주머니에 포켓 있으면 손을 집어넣죠. 그러면 안에 이렇게 파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판에는 1번, 2번은 개념이 두 개가 동일합니다. 이렇게 동일한데 개념은 동일하나 하나는 만들고 하나는 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과 4번은 3번은 셰프트, 4번은 그루브. 셰프트는 보통 우리 축을 셰프트라고 하죠. 셰프트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이죠. 이제 그런 형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파일이 기준선은 내가 정합니다. 축을 써도 되고 기준선을 써도 됩니다. 기준선을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회전을 하면서 형상을 만든다. 그래서 360도를 주면은 360도가 돌아갈 것이고 형상을 돌면서 만들 것이고 180 하면 반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3번과 4번은 개념은 동일합니다. 4번은 그룹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회전하면서 빼는 거
3번은 만드는 거, 4번은 빼는 거. 그래서 금방 이와 마찬가지 두 개의 개념은 동일합니다. 3번과 4번의 개념은 동일하다. 그래서 보시면은 1번은 여기는 항상 더하는 거, 그 다음에 2번은 빼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3번은 더하는 거, 4번은 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5번은 뭐냐? 5번은 형상을 보시면 이름도 홀입니다. 홀이 뭡니까? 구멍이죠. 그래서 구멍을 만드는 명령어다. 아마 이거는 뭡니까? 구멍을 만들려고 하니까 여기서는 빼는 거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빼는 거. 자, 그 다음에 6번은 어떤 프로파일이 저선을 따라가면서 형상을 만드는 거. 여기도 개념은 플러스. 그 옆에는 만드는 프로파일이 어떤 저선을 따라가면서 빼는 거.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6번과 7번은 개념은 동일하고, 여기서, 개념은 동일하고, 더하기, 빼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8번은 더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름이 solid combine. combine이 뭡니까? 조합이죠. 조합이니까, 이 앞에까지는, 여기까지는 프로파일은 하나입니다. 6번, 7번은 프로파일이 있고 저선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만은 하여튼 프로파일은 하나인데 8번은 프로파일이 두 개가 되겠습니다. 두 개. 대신에 여기도 조금 유의해야 될 점은 있습니다. 유의해야 될 점은 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9번, 10번째, 맨 마지막 단계죠. 맨 마지막 단계. 이름은 멀티섹션 솔리드. 멀티섹션이니까 다중단면, 여러 개의 단면이, 아까 말한 평면이 여러 개일 때, 두 개 이상일 때 사용하는 것이 다중단면입니다. 그리고 10번은 마찬가지죠. 이 두 개는 개념은 동일하다. 개념은 동일한데 하나는 만드는 거, 하나는 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가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고 우리가 1학기 동안 할 내용은 자 여기서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예제를 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이제 설명을 하고 예제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다시 또 실습을 할 것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